안녕하세요. 풍요한삼 이원석입니다. 지금부터 역대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패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결과다라는 제목으로 1부에서는 고수들은 왜 부동산 대책과 거꾸로 가나, 그리고 2부에서는 2020년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역대 정권의 부동산 대책과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노무현 정부 5년은 대세 상승기로서 5년 내내 강력한 억제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초기에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을 시행하였으나 정권 말기에는 강남 아파트는 명품 부동산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말로 정부 대책의 한계와 어려움을 토로하였습니다. 반면에 이와 같이 이명박 정부 5년은 부동산 대책 하락기로서 5년 내내 강력한 부양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러닥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잘 안다는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강력한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5년 내내 침체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박근혜 정부의 3년 10개월은 대세 상승기에 오히려 부양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을 최저점으로 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어지는 이때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대세 하락기를 지나서 대세 상승기로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이노믹스 등 강력한 부동산 부양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집권 초기부터 치솟는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하여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판박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정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총망라하여 부동산 억제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2017년 초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부동산 열풍을 현재까지 잠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대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할 수 있고 또한 정부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동산 가격 변동 요인들은 첫째, 부동산의 공급, 두 번째, 금융기관 대출 한도 조정, 세 번째, 부동산 세법, 네 번째, 분양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 조정, 다섯 번째, 재건축 규제, 여섯 번째, 투기지역 지정, 일곱 번째, 주택 청약제도, 여덟 번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아홉 번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열 번째, 주택 토지거래 허가제 등이 있습니다. 이의 10가지 요인들은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할 수 있고 또한 정부의 대책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동산 가격 변동 요인들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할 수 없고 또한 정부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부동산 가격 변동 요인들은 첫째, 부동산의 수요, 두 번째, 국내의 경기 동향, 세 번째, 경제 성장률, 네 번째, 통화량, 다섯 번째, 시중의 유동자금, 여섯 번째, 금리, 일곱 번째, 환율, 여덟 번째, 투기 심리, 아홉 번째, 학군, 열 번째, 부동산 사이클, 11번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있습니다. 이의 11가지 가격 변동 요인들은 시장 원리에 따른 부동산 가격 변동 요인으로서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하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결국 역대 정부에서 시행한 부동산 대책들은 부동산의 가격 변동 요인들 중에서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대세를 역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과열의 가장 큰 상승 요인 세 가지는 첫째, 부동산의 수요입니다. 입주 7년 미만의 새 아파트는 선호도가 매우 높아서 실수요자가 많지만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풍기 현상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무주택자 비율이 50% 선으로 아직도 잠재 대기 실수요자가 많습니다. 두 번째, 금리입니다. 현재 기준금리 1.25%는 역대 최저 수준이고 2020년 상반기 중에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예정입니다. 금리는 환율과 함께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가격 변동 요인입니다. 세 번째, 시중의 유동자금입니다. 저금리와 저성장으로 인한 1100조 원이 넘는 시중에 넘치는 유동자금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수도권에서 7조 원의 토지보상금을 시작으로 앞으로 총 45조 이상의 풍부한 자금이 추가로 시중에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세 가지 부동산의 상승 요인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할 수 없고 또는 정부에서 해결할 수도 없는 부동산 가격 변동 요인으로서 부동산 시장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동산의 시장 원리입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2년 6개월 동안 3차례의 종합부동산 대책과 무려 18번째 부동산 대책의 발표로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시행할 수 있고 또한 해결이 가능한 부동산 대책들을 총망라하여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을 발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이고 약발이 오래가지 못하여 현 정부를 애태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인 주택토지거래허가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부 장관이 투기 억제를 위하여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및 임차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양쪽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에 국토부 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해 토지 초과이득세와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당시에 토지거래허가제는 자본주의 근간인 계약자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법리를 내세워 반대 의견이 다수였지만 부동산 투기 억제와 공공이익이 우선이라는 토지공개념을 명분으로 내세워 군 출신 대통령답게 노태우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 지역이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단절되어 투기 억제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효과로 인한 부작용으로 토지거래허가 지역 외의 인근 지역으로 토지 투기가 확산되었고 또한 시중 유동자금이 토지시장에서 주택시장으로 몰리면서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도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원고와 피고로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법원에서 발부받은 확정 판결문을 첨부하여 변칙적인 소유권 이전 방법으로 매매가 성행하여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거래허가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주택거래허가제는 시행된 사실이 없지만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인 계약자의 원칙에 위배되어 시행이 사실상 어렵고 설사 시행이 되더라도 이미 시행하여 실패한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전철을 따를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결국 노태우 정부는 5년 내내 토지거래허가제 등 가장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역효과로 인한 부작용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대세 상승 추이를 역전시키지 못하였으며 부동산 상승률 42.2%의 폭등을 기록하며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였습니다. 전단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까지 7대에 걸쳐서 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과 아파트 가격 추이 그래프입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없습니다. 이의
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과 아파트 가격 추이 비교 그래프와 같이 역대 정부는 5년을 주기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각종 부동산 억제책과 부양책을 번갈아 가며 시행하였지만 결국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를 거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 원리를 간과한 무리하고 인위적인 부동산 대책으로서는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대책이 역효과로 인한 풍선 효과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고, 또한 부동산 시장의 대세를 역전시키기에는 제한적이고 역부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대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패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고수들은 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거꾸로 가나? 고수들은 수시로 발표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오히려 부동산 투자의 호재로 삼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역행하여 억제책이 발표되면 부동산 매수 시점으로 삼고, 또한 부양책이 발표되면 부동산의 매도 신호로 받아들여서 고수들은 역투자로 부동산 매매의 타임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없습니다. 현재 일반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일부 전문가들까지도 현재의 치솟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을 모두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탓으로만 돌리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질책하거나 원망하고 또는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기와 대세 하락기에 정부의 어떠한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이나 부행책이 시행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정부의 대책이 부동산의 시장 원리를 이길 수는 없다는 확신으로 종합적이고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